최근에는 이제 말해도 되나? 네. 만나는 남자마다 성적으로 이상이 있는 분들만 만나는 거예요. 고자 있죠, 고자. 그래서 나는 왜 그러냐. 안녕하세요. 사주명리를 통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시간, 덕금학당 사주명리를 느껴라 사명감. 저는 메인 호스트 고다입니다. 네, 오늘도 솔직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 들려주실 상담사 선생님들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혜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요즘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연애 그거 시간 낭비 아니야? 에너지 낭비 아니야? 혼자가 편해. 연애는 뭐 굳이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사주 상담 현장에서는 좀 다르게 흘러간다는 그런 점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030 여성 내담자들의 연애, 비연애 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상담사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나눠보죠. 저기 이지쌤이랑 그 기재쌤은 아무래도 대학가 앞에서 많이 이제 하시니까 요즘 어떤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연애 관련 고민 자체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좀 질문이 좀 달라졌다라고 느끼거든요. 예를 들면은 남자친구 언제 생겨요? 라는 질문이 요새는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 관계가 저를 위한 걸까요? 뭐 이런 식으로 관계의 질과 내 감정의 주도권을 좀 따지는 흐름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애 고민이 줄었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조금 이제 피상적인 분석이지 않나 하는 생각. 네, 그렇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연애운 물어보시는 분 90%예요. 연애운은 다 물어보세요. 만약에 적성진로 뭐 진로 상담으로 오셨어도 결론은 연애운으로 이제 물을 정도로 누구나 다 연애는 관심이 있고 당연히 연애운 엄청 많이 물어보세요. 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애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 요즘에는 뭐 비혼이 편하다, 뭐하러 사귀냐, 혼자 있는 게 편한데 뭐 내가 즐거운 거 하면서 놀면서 살면 되지, 뭐 그런 거,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은 뭐 시대이긴 해도, 근데 또 이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사람들은 연애를 하고 싶어하고 연애를 항상 물어보세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혜선쌤 요즘 연애 상담 좀 어떠세요? 뭐 예, 뭐 들어오나요? 네, 그 진로 상담 신청을 했어도 이제 연애 같은 거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제 짚고 넘어가는데 너무 그게 티가 나니까 앞부분에서는 나는 일 때문에 왔다, 공부 때문에, 진로 때문에 왔다 이렇게 시작은 하더라도 끝나기 전에는 연애는 뭐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 물어보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으시고요. 90% 이상. 네, 그리고 비교 같은 것들 있잖아요. 내가 얘를 썸 타고 있는데 얘가 괜찮냐, 나한테 얘가 괜찮냐. 아, 맞아. 그런 거 아니에요. 예, A, or B 뭐 이런 선택의 문제, 뭐 세 다리, 양다리, 뭐 네 다리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저한테 봐달라, 궁합을 봐달라. 남자 보고 한 서너 명 내놓고서 네네네, 생일 읽고 갖고 와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연애 질문 비중이 낮아졌을 때는 오만 가지들 있잖아요. 뭐 시시콜콜한 것부터 해가지고 뭐 이름, 뭐 풍수, 뭐 오만 풍수까지? 것들, 예, 그런 거를 물어볼 때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까지 가시는 분들은 이제 뜨밤까지 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제 손님들 중에서는. 네. 최근에는 이제 말해도 되나? 네. 만나는 남자마다 성적으로 이상이 있는 분들만 만나는 거예요. 고자 있죠, 고자. 그래서 나는 왜 그러냐, 뭐 이런 질문들도 있었고, 네 팔자가 그래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줬죠. 보면 이제 연애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있긴 한데 이직은 물어봤어도 마지막에 그냥 혹시 궁금하니까 혹시 연애운은 있어? 약간 그런 식으로. 저번에도 한번 우리 학당에 찾아오신 분 중에 아직 결혼 안 하신 50대 남자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직은 막 얘기하다가 이제 조금 저 궁금한 게 해결되니까 그럼 혹시 결혼은 막 이렇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약간 공명처럼 마지막에 한번 이제 궁금하니까 혹시나 보는 좀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안 물어보면 아쉬운 것 같아요, 손님들이. 예. 그러니까 연애를 하든 안 하든. 예. 일단 한번 기대를 해보는 정도? 그 정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예전에 회사 다닐 때도 보면은 사실 연애를 관심이 있었는 하는데 근데 이제 거의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주제처럼 결혼이나 연애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도 진짜 있거든요. 보면은 약간 사실 건조한 사람들이 좀 있기도 하고 요즘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유행이 이제 그냥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그런 유행도 타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상담 들어서 트렌드랄까? 요즘 시기적으로 보니까 하지 이후에 들어서니까 헤어지고 딴 사람 만나든지 갈아타려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올해가 을사년이고 이렇게 난습한 기운이 오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좀 싱숭생숭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다가 을사년 들어오면서 그러시는 것도 같고, 특히 이제 가을생분들이 많이 헤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고 소개팅 하는데 이제 괜찮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도 좀 있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약간 현장에서 느낀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갑진년, 을사년, 뭐 병원형 이렇게 지나면서 따뜻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실제로 이 저출산 국가의 출산율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뉴스 보시면 나올 거예요. 통계적으로. 예, 실제 팩트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더 이상 혼자 있어봤자 결론은 독거노인 될 수 있잖아요. 외롭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외로운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때에 지금 접어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게 또 세대별로 그 연애를 보는 관점이 약간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이제 요즘 MZ라고 하는 그 MZ 세대들 중에서도 그 G 세대들 지금 20대 분들이거든요. 20대 분들, 2000년대생 이분들 뭐 보면은 이분들은 오히려 반대예요. 혼자 있는 게 되게 이상한가 봐요.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고 그냥 연애를 난 그냥 하고 싶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다고 생각이 뭔가 들거든요. 좀 깊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뭐 깊은 사랑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사람 관계에 있어서 남녀 관계도 이제 보편 타당한 거니까 그냥 해야겠다라는 이제 관점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좀 애인을 만들고 싶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 30대만 하더라도 이분들은 그 연애를 함에 있어서 약간 소극적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연애에 있어서 득실을 항상 따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30대들, MZ들 보면 30대 이상 분들은 그래서 항상 결혼까지 이제 물론 30대니까 결혼까지 이제 바라보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래서 결국은 30대들은 그냥 차라리 혼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 20대들은 약간 달라요. 혼자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그래도 나는 사람들과 평범하게 연애도 하고 싶다. 깊은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들고 싶다. 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연애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보면 거의 다 이제 어린 분들이 훨씬 비중이 높긴 하거든요. 저도 이지쌤이랑 말씀에 이제 동감을 하는 게, 사오미가 오면은 어쨌든 번식의 계절이기 때문에 쉽게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혹시 처음에 그 상담할 때요, 네. 난 연애운 안 궁금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 솔직히 있었어요? 나는 딱 한 명 있었거든요.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는 젊어요, 상당히. 20대 뭐 중반 정도? 초중반? 네, 그쵸.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또 조심스러운 게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되게 심각한 거나 이유라든지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되게 조심스럽게 상담을 했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이게 초장에 깔고 들어갈 정도면은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가지고. 네. 그럼 또 이제 연애를 하고 싶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또 이제 내담자가 정말 연애를 원하지만은 봤을 때 좀 위험해 보이는 연애, 좀 말려야 될 만한 그런 연애 같은 것들 좀 있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스라이팅을 좀 할 만한 사주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너무 집착이 심하다든지, 뭐 손해보는 것. 그래서 이럴 때 내담자들한테 얘기했을 때 또 어떤 또 피드백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케이스가 꽤 있거든요. 뭐 없진 않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많은데, 근데 이거 특정 격도 욕해야 되는데. 말리고 싶었던 연애, 그러니까 강요를 해서 뭐 헤어지셔야 돼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담자분이 엄청,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제 고생을 하신 분이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꽤 많아요. 있는데, 이분도 결국에는 이제 그 상대방의 집착이 굉장히 심하고, 이제 소유욕이 엄청 강하고, 뭐 의심, 뭐 거의 의처증, 의부증 수준으로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조정을 해드려야죠. 그 솔루션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인 행동이 또 액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담자분은 그거 되게 못해요. 그럼 이거는 이제 공권력의 힘을 빌려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얘기해 드렸고, 네, 이런 경우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남녀 사이 만났는데 그냥 감정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금전 엮인 거 있잖아요. 네. 남자가 뭐 이렇게 돈 받아가서 안 갚는다든지 그런 것들, 그런 건 어떻게 딱히 해결책이 좀 없을 것 같아서 난감하기도 하고, 그건 당연히 이제 안 만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거에 있었고, 또 한 케이스는 한쪽은 이제 약간 책임감이 투철하고 한쪽은 약간 자유로운 영혼 같은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연애야 괜찮겠지만은 괜찮을까? 좀 그런 부분이 의심된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책임감이 또 강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가 본인이 고민이 되면 뭐 알아서 하면 되잖아. 근데 계속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이제 상담을 좀 계속 물어보시고 그리고 결론을 못 내고 계속 그런 거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기에 본인이 선택 못하고 계속 상담하고 그럴 바에는 그렇게 고민되면은 끝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근데 결국엔 선택은 좀 본인이 해야 될 문제긴 하죠. 네, 그래서 그냥 이런 상태입니다 정도만 얘기해주고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해드리고 선택은 알아서 뭐 그게 한계인 것 같습니다. 네. 혜 선생님 뭐 좀 말리고 싶었던 그런 케이스 있을까요? 예, 있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처 스토킹까지 하는데, 거기서 이제 폭행까지 가해지고, 그러면 이제 또 본인 입으로 약속을 해요, 저랑. 이제, 이번엔 진짜 안 만날 거다. 그 약속을 하면 저는 고지고대로 또 믿어가지고, 안 만나겠지, 잘 사시겠지, 이렇게 하면은, 어느 순간 또 만나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맞고 와가지고, 이번엔 진짜 안 만날 거다. 뭐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제 말리고, 저도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상대방이 고자다 뭐 성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이제 만나지 말아야지 뭐 만나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성격이 안 맞는다 이런 부분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런 부분은 성격이 안 맞으면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말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연애가 좀 민감한 부분이라 가지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이제 약간 19금 살짝 섞어가지고 깔깔거리고 이제 할 수 있는 주제기도 하지만 또 심각해지면은 이게 또 민감해지고 또 얘기해도 또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좀 부담스러운 주제기도 한데 연애 케이스가 좀 여러 가지 있을 거여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